자, 여러분 2024년 지방공무원 여러분 전산직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에서 좀 나오기는 했고요. 아마 앞부분에서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는 푸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항상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다,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만 판단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다른 공부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럼 컴퓨터 일반은요. 지금 보시면 문제 분포도를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요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어차피 여러분 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요. 똑같은 기간을 들여가지고 하고 두 달에 웬만하면 이론 수업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셨다라는 것은 이론 어느 정도 보셨고 기출문제 푸셨고 모의고사 푸셨을 거라고요. 그죠? 정리하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의 집중도가 엄청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공을 공부를 안 하거나 DB를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아무래도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좀 빨리 나가기는 하지만 이쪽 공부할 때 여러분 그 마음가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저 부분을 조금 오래 기억하고 문제를 잘 푸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을 공부하실 때 전자계산기 첫 장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하시면 아마 끝까지 제대로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뒤쪽 파트가 좀 짧게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는 굉장히 아쉽기는 하죠. 우리가 저 파트 관련한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수공도 그렇고 자료구조도 그렇고 약간은 조금 분산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 과목별로 다 분산이 공평하게 되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자, 지금은 요 수준에 맞춰준 것 같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 항상 연습하셨던 시원한 순환 문제하고 그죠, 여러분? 파이썬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잔소리는 다음. 여러분 뒤쪽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 1번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이미지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답은 1번. 웨이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미지 그림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디오. 용량이 굉장히 커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 압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거하고 반대로 여러분 오디오에서 압축을 주로 하는 게 MP3.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건 MPEG 레벨 1이에요. MPEG 레벨 1. 자, BMP, TIFF, JPEG 다 이미지 파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비트맵. 비트맵.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DDL 명령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맨날 보셨던 포맷이죠. 여러분 DDL, DML, DCL. 요 세 개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데피니션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매니플레이션은 여러분 조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데이터 조작을 하겠다라는 건 구조를 보겠다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인스턴스 값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크고요.
여러분,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4가지. 검색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값이 생기면 튜플 단위로 인서트를 해주시는 거고, 값이 갱신이 되면 업데이트 지워질 수 있고요. 자, 여러분, DCL은 사용자 권한, 우리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랜트하고 리보크, 권한 부여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줬다 뺏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 TCL 관련해서 로그에 나와주는 트랜지션 제어로 커밋이나 롤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우리 DDL 얘기를 해주겠다 보면 사실상 값은 항상 최신의 값으로 바꾸지만 여러분 구조는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못 바꾼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주는 거. 크리에이트 스키마,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뭔가의 구조를 첫 번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정의, 생성, 구조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터. 자, 구조도 당연히 지울 수 있죠. 지울 때는 드롭. 여러분, 요 3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랬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가끔가다 스키마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가져 있는 게 이름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이름만 바꿀 때 여러분, 리네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내부 스키마 관련해서 전체 스키마가 지워지는 건 아닌데, 내부 스키마만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트렁케이트.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우리 수업할 때 리네임도 했었고 트렁케이트도 했었고 이렇다 해서 막 계속 줄줄이 여러분 새로운 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는 딱 박아놓고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죠. 자, 요 안에 안 들어가는 거 DDL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3번 셀렉트는 DML 됐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기준은 한 곳에다 맞춰 놓으시면 돼요. 기준은 어디다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진법 문제. 8진수 5사선과 10진수 124의 합. 자, 8진수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해설에다 쓴 건 얘를 일단 10진수로 바꿨어요. 10진수로 바꿔서 합을 갖다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한다. 다시 8진수.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예 얘를 8진수로 바꾸셔도 되고. 그죠? 자, 여러분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24 8진수 14 그죠? 한 번 들어가고 됐죠? 자, 여러분 요게 174가 얘 8진수 8진수와 8진수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팔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자, 7 그럼 11이죠. 더하면 그죠? 그럼 7하고 11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10진수에서니까 자, 여러분 7하고 4하고 8에다가 사실상 8진수로 했을 때 여러분 3인 거예요. 3. 하나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11이라고 쓰면 안 돼. 3 나머지 쓰고 한 자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집법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라.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줍니다. 자, 여러분 4번.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뭐 여러분 이건 그냥 필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비트는 몰리 계층에서의 PDU,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PDU, 데이터 링크 계층, 전송 계층에서의 PDU였었죠. 자, 여러분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자, 여러분 답은 3번. 프레임 맥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전달되는 다음 노드의 맥 주소가 프레임 단위에서 포함이 돼줍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답은 3번이요. 자, 여러분 5번. 이메일 송신. 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3 이메일 수신. 여러분 수신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팝3. 이거 원본을 내려받는다라고 했었고 아이맵은 복사본을 받는 거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아이맵. 아이맵. 자, SMTP는 여러분 메시지 상대방 받는 쪽의 메일 서버까지 사실상 이메일 전송에 송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SMTP. 자, FTP는 파일 전송이죠. 파일 전송.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답은 3번.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 뭐 이메일 관련해서 여러분 그냥 이메일 서비스와 상관없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FTP. 답은 3번. 자, 여러분 6번. UML 버전 2.0에서 여러분 2.0에서 자, 구조 다이어그램 뭐 2.0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1.0에도 있는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세요. 이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정적인 거, 동작에 해당하는 거냐, 동적인 거, 아니면 정적인 거, 구조에 해당하는 거냐. 여러분 정적, 구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클래스죠. 클래스. 자, 여러분 클래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다 보여주는 거니까. 자, 활동, 액티비티고요. 시퀀스 순서 다이어그램이에요. 얘네들은 동적으로 움직여주는 행위 모델링 안에 들어가 주죠. 자, 여러분 얘네들은 행위, 동작으로. 자, 둘 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 패키지, 배치 다이어그램 등이 자, 니은 디귿 답은 3번. 그죠? 구조에 해당하는 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여러분 활동, 액티비티, 시퀀스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거, 객체들끼리 동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위주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행위 모델링 안에 들어가 줍니다. 행위 다이어그램에. 자, 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7번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가 뭐 테스트는 많이들 공부하셨으니까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걸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있고요. 자, 여러분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실상 무엇을 참조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코드요. 코드 안에 이 문장이 제대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쓰이는가. 이 분기문에서 참거짓에 해당하는 문장이 제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가. 그 분기에 각 조건식이 있다면 개별 조건식의 참거짓을 다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다 코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 경로 테스트는 우리 그 분기 노드의 수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간선수에서 노드 수 빼고 더하기 2 하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여러분 순환복잡도요. 자, 순환복잡도 그게 기본 경로, 기초 경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문장 커버리지 모든 문장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쓰여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동등분할은 테스트 케이스를 참이 되는 거 거짓이 되는 거 딱 나눠놓고요. 참이 되는 거 입력했을 때 참 나오고 거짓이 되는 걸 넣었을 때 얘가 거짓이다. 여러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라고 의미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행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안에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력에 대해서 제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와주는가 이걸 봐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블랙박스 테스트. 동등분할뿐만 아니라 경계값 테스트 있었고요. 자, 경계값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입력 요소는 그리고 또 출력도 입력 요소가 언제나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들어와서 출력도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로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인 효과 그래프 또는 원인 결과 그래프. 원인 결과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공부했었는데 똑같은 하드웨어에서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약간 버전업이 된 거예요. 버전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결과값이 바뀔 리는 없어요. 그죠? 동등한 입력에 대해서. 자,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고 똑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출력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비교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비교 검사 또는 백투백 테스트. 자, 비교 검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사실상은 좀 낮긴 하지만 중요하죠.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나 저 이름들은 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테스트를 갖다가 구분할 때는 이게 블랙박스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가 화이트박스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가 이걸 구별하는 게 일단은 우선되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번의 답은 4번이요. 자, 8번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뭐가 일괄 처리다, 뭐가 배치다 그랬어요? 항상 키워드로 일정량, 일정 기간, 입력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CPU하고 입출력 장치가 절대로 중첩해서 수행을 안 해요. 그죠?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일단은 입력 받자마자 곧장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요 2번 키워드가 다 들어갔죠? 일정량, 일정기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이 요구되는 즉시 처리하겠다. 물론 여러분이 뭐 넓은 의미에서 대화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력하자마자 출력이 곧장 처리가 된다는 뜻인 거니까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3번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여기서 이름 말해줬죠.
작업을 여러분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놓고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을 합치겠다라는 뜻이에요. 분산 처리. 4번, CPU의 운영 시간을 골고루 할당하겠다. 어떤 의미겠어요? 돌아가면서 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얘기가 나와주면 시분할. 그죠?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9번, 여러분, 요거, 자, 프론트, 리어까지 유효한 원소가 들어있는, 여러분, 무슨 얘기나, 프론트 다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프론트가 가리키는 곳이 지금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어요. 왜? 지웠어요. 지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기화 장치는 지우는 게 없어요. 지우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 프론트가 가리키는 곳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지워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지워줘요. 진짜 삭제가 된 것처럼. 있는데 사실은 없어진 거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램은 지우기를 못해요. 덮어쓰기를 하죠. 그죠? 자, 얘네들도. 프론트가 지금 여기에 있고, 다음서부터, 여러분, 리어 보세요. 리어는 지금 맨 마지막에 삽입된, 제일 뒤에 줄 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Q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사회에 쓰여진 애가 먼저 지워져요. 그럼 그 얘기가 이게 앞쪽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중에서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데이터를 먼저 지운다? 맨 앞에 줄 서 있는 A요. 자, 그럼 여러분 두 개의 원소를 제거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삭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형 Q도 아니에요. 원형 Q라는 게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선형 Q예요. 그냥 순차 Q. 우리가 공부할 때 순차 Q로 했었던. 자, 두 개의 원소를 제거하세요. 프론트가 조절을 하고 A를 지우고요. 한 번 더 프론트가 조절하고 B를 지워요. 결론은 C, D, E, F가 있는 걸 찾아라요. 출제하신 분이 의도한 것도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워지는데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10번)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를 우리가 좋은 OS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요. 여러분 처리량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요. 응답 시간은 감소해야죠. 시간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응답 시간이라는 건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출력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다 보겠다 그럼 반환 시간이 내주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건 어쨌거나 시간이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 감소, 사용 가능도 향상해야죠. 그죠? 자, 답은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읽다 보면 이런 문제는 틀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죠.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응?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봐서 실수를 했어. 근데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 그걸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되는 부분을 자꾸 줄이셔야 됩니다. 11번 현재 출력값이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논리회로 조합 논리회로 여러분 순차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는 기억 상태 현재의 상태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기억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자 방가상기
정가상기, 이런 가상기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조합논리 회로의 종류로 공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레지스터는 카운터, 레지스터, 쉬프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죠. 걔를 한 비트 이동해봐. 현재의 값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링은 그 카운트 되는 게 몇 개의 플립플롭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 값을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결과가 다음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또 하나의 결과가 다음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이런 관계가 링형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레지스터가 링 카운터예요.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조합 논리 회로랑 순서 논리 회로를 구분하라는 문제였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운터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11번의 답은 2번. 12번,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SRAM. 맞죠? 자, 여러분,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적지만 접근 속도가 빠르다. 네. 당연히 CPU 근처로 가는 애는요, 여러분, 비트당 가격이 비싸요. 비트당 가격이 비싸지면 소용량을 얻게 돼요. 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캐시도 크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부가적인 문제들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캐시는 가능한 한 주기억 장치보다 작게 크기가 잡혀야 돼요. 캐시를 크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역성의 원리. 방금 전에 쓴 거 가까운 미래에 또 쓰겠지. 방금 전에 쓴 거 그 근처에 있는 데 있다는 명령어를 그 다음에 또 쓰겠지. 시간적인 거는 여러분 썼던 걸 또 쓰는 거고요. 공간적인 거는 쓴 거 근처에 있는 거 쓰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4번 직접 사상. 네, 여러분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상 방식이 커다랗게 3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상은 주기억 장치 하나의 블럭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캐시 슬롯을 정할 때 나는 무조건 일로 가야 돼. 정해진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게 여러분 직접 1대1로. 특정 주기억 장치 블럭을 여러 개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연관 사상이 되죠. 무조건 정해진 한 개의 캐시 기억 장치 블럭으로 사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직접 사상. 직접 사상.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캐시 기억 장치 문제, 사상 문제 물어본 거에 비하면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쉽게 나왔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컴퓨터 일반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거를 다 넓고 얕더라도 넓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든 게 다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실제 우리가 직접 사상하면 여러분들한테 태그를 물어보는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 꼭 연결해 놓으시고 정리할 때 참고하세요. 1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 13번. 아이고, 여러분. 1바이트는 8비트 맞고요. 자, 여러분 리블은 4비트요. 4비트. 니은 빠져야 돼요. 티귿바? 그쵸,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워드라는 건 그냥 번지하고 연결되는 거라 생각보다 워드머신보다 여러분 바이트 단위로 번지가 매겨지는 컴퓨터 시스템이 더 많아요. 그런 데서는 그냥 워드하고 바이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워드의 크기는 한 번 CPU가 주기적잔치 접근해서 읽어오는 단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자, 여러분, 니은 빠지고 맞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돼줍니다. 니은만 빼시면 돼요. 니은만 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딱 놓고 보시면 자,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순환이에요. 그죠? 이게 뭐 맨 마지막에 호출하고 결과값을 찍어주는 거지만 여러분 A하고 B가 받아요. 언젠가는 이게 종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 왜? 여기에만 순환식이 없어요. 자기 함수로 호출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자기 함수로 호출하고 있고요. 여기도 자기 함수로 호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종료 조건. 언젠간 B가 0이 되겠구나. 자, 여러분 이게 종료 조건 언젠가 B가 0이면 그때 A 값을 돌려주겠다. 이게 마무리돼 주는 부분. 자, 마무리돼 주는 부분 B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다면 B가 짝수라면. 그죠? 자, 여러분 S로 들어와주면 0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라면 홀수라는 뜻이죠. 자, B가 짝수면 여기가 S는 B가 홀수면 됐죠? 딱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핏 3,6 호출해요. 그럼 A는 3이고 B는 6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요? 짝수인데? 이쪽으로 와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줬더니 이것은 뭐랑 똑같다? 리핏 현재 A가 여러분 3인 거 아시죠? 3 더하기 3은 6. B는 6이죠? 6 나누기 2는 4. 그럼 얘를 구하면 된다. 이 뜻.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해봅시다. 다시 호출을 했어요. 6,3이에요. A에 6, B에 3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B가 홀수예요. 홀수니까 얘는 리핏 A 더하기 A. A가 현재 얼마? 6. 6에다 6 더하면 12. 3을 2로 나누면 1.5인데 0.5 빠지고 1. 여러분 현재 A는 6. 6이에요. 여기다 12라고 쓰시면 안 돼. 자, 6. 자, 이걸 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얘를 호출을 했어요. 12,1. 여러분 12, 1. 또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쪽으로 와서 리핏 A 더하기 A. A가 10이니까 24. 1 나누기 2 하면 0.5. 0. 이제 드디어 0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A 값은 12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호출하시면 이쪽으로 가서 리턴 값 딱 정해지죠. 자, 리턴이 24. 10이랑 더하시고 6이랑 더하면 결과가 나오죠. 자, 24 더하기 12 더하기 6 하면 얼마? 40. 그러니까 여러분 순환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냥 여러분 연습입니다. 헷갈리지 않게끔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15번 IP 버전 4 주소 체계의 A 클래스 주소에서 호스트 아이디의 비트 수는 자, 여러분 A 클래스는 호스트를 제일 많이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죠? 32비트가 전체 크기니까 네트워크 아이디 8비트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호스트 아이디 24비트. 자, 뭐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오다 보면, 굳이 서브넷 마스크 알아야 돼? 서브네팅 알아야 돼?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 수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모르는 게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이거 시작해가지고 1년 가르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부분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어느 때든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우리 국가직 때도 여러분 IP에 대해서 뭐 물어봤어요? 같은 클래스 아닌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죠. B 클래스 아닌 거 찾으라였나? 여러분 어쨌거나 IP 주소는 IP 버전 4의 형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5번 답은 3번. 16번 블록체인. 여러분 무결성 체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비트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만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오케이.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기술이 뛰어난 것보단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블록체인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장부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 장부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극소수만 접근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극소수의 합의에 의해서 고쳐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무결성을 원한다고요. 무결성을 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누군가의 의도로 살짝 고쳐지는 걸 인정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 갖고 있는 건 잘못된 정보다 이거예요. 무시해버리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약 고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도 손해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유지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되는 짓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 오픈되어 있지만 무엇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결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결성. 자, 암호화폐다. 맞습니다. 블록체인 유형에는 퍼블릭이 있고요. 공개형, 프라이빗형이 있어요. 여러분 허가형, 프라이빗형.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블록체인은 다 프라이빗이 맞아, 퍼블릭이 맞아. 여러분 나 본심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퍼블릭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라이빗은 사실상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들이라는 게 여러분 퍼블릭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확실한 인증. 그래서 여러분 저 프라이빗은 블록체인에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저런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요. 이 합의 알고리즘은 거의 다가 퍼블릭,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한다?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처리량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한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게 퍼블릭이니까 저런 방식을 써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합의를 이끄는 거죠. 유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셋 다 틀린 문장이 없어요. 답은 4번. 답은 4번. 근데 애매하게 말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문제기는 해요. 17번. 여러분 이것도
준비큐에 도착하는 시간,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실행 시간, 비선점 SJF. 그럼 결과적으로 그 시간대에 준비큐에 모여져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 제일 짧은 애를 먼저 하자. 왜? 나는 단위 시간 안에 일 많이 한 게 마음이 좋더라. 여러분 그 목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것들 중에서 두 번째로 실행되는 프로세스. 두 번째로 CPU를 받는 애가 누굽니까? 어차피 비선점이라 CPU를 받으면 두 번째 실행된다라는 뜻은 뭐예요? 두 번째로 끝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도착 시간이 딱 표시가 됐어요. 그럼 0초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1밖에 없어요. 내가 1등이고 내가 꼴등이에요. 내가 제일 길고 내가 제일 짧아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프로세스 1이 0초일 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얘가 비선점이다 보니까 6초에 완료를 해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실행되는 애를 찾아라 이 뜻이니까 여러분 다 왔네요. 그죠? 다 모여졌어요. 이 6초에 비교한다고요. 왜? CPU가 비었으니까 이 비어있는 CPU를 누구한테 할당해 줄 것인가? 준비큐에 요 세 개가 싹 있는 거예요. 요 세 개한테 누가 이 중에서 실행 시간이 제일 짧을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딱 보니까 프로세스 화면이 1초만 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4, 2. 그죠? 자, 답은 3번. 자, 17번의 답은 3번. 여러분 18번. N의 항상 시간 복잡도는 N의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데이터 개수 N에. N번. N이 10이면 10번. N이 1000이면 1000번. 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N의 영향을 받아요. 이 뜻이고요. 여러분, 요거는. 그럼 비고로 표현하든 세타로 표현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500번. 무조건 500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조건 500. N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N이 10이어도 무조건 500번. N이 1000이어도 무조건 500번. 그죠? 여러분, 요게 N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500번이래. 이게 상수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상수시간. 여러분, 상수시간을 시간 복잡도로는 세타로 표. 1이요, 1. 1. N 안에 다중포로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곱하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곱하면. N이죠. N. 영향을 안 주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N으로 바뀌면 N제곱. 자, 답은 1번. 여러분, 19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TLB 캐시라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CPU 안에다가 자주 뭐 하는 애들? 페이지 매핑. 테이블 중에서 지역성 있는 애들을 아예 박아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원래 주기어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옳은 것은 페이지 테이블에 캐시로서 동작한다. 맞습니다. 테이블 자체의 캐시인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페이지 테이블 안에 페이지의 논리 주소, 여러분 이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정보들이 들어가져 있을 텐데 어쨌거나 오프셋하고 얘가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서 많이 접근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TLB에다가 갖다 놓으면 캐시 가는 거 말고 여러분 웬만하면 CPU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답은 1번. 옳은 거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TLB 실패가 발생했다. 페이지 부재 아니에요. 페이지 테이블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쨌거나 이 페이지 테이블도 프로세스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건 역 페이지 테이블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논리 주소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 주소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자, 여러분 4번은 절대로 이 방향에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리 주소, 가상 주소 빠르게 변환 아니에요. 가상 주소, 물리 주소예요. 여러분 20번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여러분 이 문제는 반복을 돌면서 어떤 게 들어간다? 예외가 들어가는 문제예요. 예외 처리예요. try 우리가 이제 자바나 C++에서 여러분 try, catch, finally로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요 안에 if문이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요 안에 if문이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예외가 발생할 것인가를 발생할 만한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코드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되는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catch인 거예요, 여러분. try, catch. 근데 파이썬에서는 try, except. 여러분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고 이제 인덱스로 접근한다 그래요.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게 생각보다는 여러분 자, 리스트만 적을게요. 이 안에 여러분 얼마 들어간다? A, 문자 A, B, C, D. 그죠? 배열 아니에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자, 여러분 스코어에 여기에 여러분 저 값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레이드는 지금 비어 있어요. 왜? 중간에 보니까 그레이드에다 계속 어펜드 하겠대요. 리스트는 여러분 삽입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길이 4. 4보다 작을 때까지. 여러분 요 부분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0,4,1 0서부터 3까지 1씩 증가해 주세요. 이 말을 저렇게 써요. 근데 저렇게 그냥 길이만큼 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딱 트라이에 들어가서 요 if문 있죠? 여러분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성립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요. 이거 변수예요. IJK 하는 변수예요. 언더스코어. 이 언더바가 여러분 유일하게 특수 문자 중에서 변수의 첫 글자로 변수로 쓸 수 있는 애예요. 식별자로.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특수 문자 중에 유일하게 혼자서 뭐로 그냥 변수처럼 쓰이는 애. 변수명. 자, 여러분 요 자리에다가 I 빼고 I 쓰이고 있으니까 K를 쓰든 J를 쓰든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냥 변수야 변수. 요 번째 여러분 여기에서 에러가 나요. 왜? 이 안에 여기 따옴표 보이세요? 문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숫자랑 비교하고 있죠? 문자하고 숫자하고 비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90점 이상이면 A뿔, B뿔, C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의도한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왜 그레이드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에러가 났죠? 예외 처리가 난단 말이에요. 문자하고 숫자하고 절대로 비교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곧장 어디로 온다? 여기로 와요. except 여기에 F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넣고 나서 포 다시 반복 돌아요. 트라이문으로 와서 여러분 두 번째 문자 85하고 숫자 90이랑 또 비교를 해요. 그럼 얘가 또 뭐라 그래요? 비교 못하는데? 비교를 못하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i는 다 수행을 하고 나면 i가 얼마냐? 0이요. 그대로 0이요. 그 뜻이고요. 여러분 85 비교 못합니다. 한 번 더 추가. 여러분 그냥 계속 추가라는 뜻인 거야. 그레이드에 1번에, 그레이드에 2번에, 그레이드에 3번에. 여러분 4번 비교하실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 다 돌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냥 그 스튜던트 리스트에 i 번째 값, i가 그대로 얼마? 한 번도 1 증가를 안 했어요. 그냥 0인 거예요. 이건 원래 값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찍어라. 0번.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A뿔, B뿔, C뿔, A뿔, B뿔, C뿔, F 넣고 싶어요. 그렇게 넣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수행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 군데 뜯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뜯어 고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숫자 형식으로 바꾸세요. 다운표 지우세요. 다운표를 지우시고요. try하고 accept하고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if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if문으로. if문. 그럼 이제 이게 숫자 형식이 됐으니까 이제 비교한다 이거죠. 그럼 제대로 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else, 뒷불이 아니라 이건 60 이상이라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else, F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를 뜯어 고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try하고 accept가 들어간 건 예외가 난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예외 처리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되게 난이도가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쉽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꼭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안 돼 라는 걸 꼭 한두 문제로 보여주세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19번도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20번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왜? 우리가 벌써 이렇게 딱 눈이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고 내신 거니까. 저 시간 복잡도도 사실은 근 7급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7급 수준이다라 그래서 9급 문제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너무 앞부분만 공부하시거나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물론 내가 여기서 막 실력 발휘를 더 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실수가 되거나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챙기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여러분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잘 체크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